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금전 갈취를 넘어 성착취 영상까지 강요한 범죄 조직원 26명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만 165명, 피해 금액은 267억여 원에 이르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원을 또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캔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한 뒤 조사를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인 165명, 피해액은 267억여 원에 달합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겐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 촬영까지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지난 5일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을 급습해 이뤄졌습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던 중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피의자들을 특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을 즉각 차단했으며 피의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해 처벌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과 협력해 피해자 치료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해 말 기준 피의자 107명을 송환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로 일부 계열사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는데요. 미성년자인 학생 등 다수의 고객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교원그룹이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징후를 확인한 뒤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를 인지한 지 약 13시간 만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관련 수사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 감염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출판업체 교원과 교원 구몬, 교원 위즈를 비롯해 교원 프라퍼티, 교원 라이프 등 사실상 그룹 전반에 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비롯해 여행과 생활 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가 넓은 만큼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향 범위가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몬학습은 홈페이지를 통해 199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890만 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다고 밝혔고 가전 렌털 사업을 하는 교원 웰스 역시 누적 계정이 100만 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원그룹은 전국에 그 선생님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쿠팡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준경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영업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끼워 팔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의 시장 지배력까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최근 쿠팡은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배달앱 쿠팡이츠를 끼워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요 관건은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쿠팡이 온라인 직매입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로 판단되면 과징금을 일반 불공정 행위보다 상향해 관련 매출액의 6%까지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상 특정 시장에서 한 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국회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의 시장 점유율을 언급하는 등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공정위가 살피는 의혹들은 다양합니다. 쿠팡이 최저가 판매에 따른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혐의를 시비 중이고 와우 멤버십 할인가를 기만 광고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영업정지 카드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를 과연 이제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쿠팡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 혐의를 두고 공정위의 제재 칼끝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협상안을 놓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이번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대표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도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며 임금 체계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노측은 앞선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임금 단체 협상이 무산된 이후 8개월 넘도록 실무 협의를 이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기로 하고 이번 임금 협상에서는 기존 임금 체계 내에서 3% 임금 인상, 63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에 더해 3% 임금 인상안은 사실상 19% 넘는 인상 수준으로 무리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첫차 근무자 출근 시간을 고려해 오늘 자정까지만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정까지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64개 업체 소속 18,0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무료 셔틀버스 670여 대를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 지역 128개 노선 1,788대를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